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먼저 역정규화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정규화가 뭐였어요? 큰 테이블을 이렇게 쪼개가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가는 과정이 결론은 분할되어 가는 과정이 정규화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규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주로 검색을 할 때 이제 뭔가 문제점이 없었을 때를 해결하기 위한 거는데, 자, 데이터베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검색보다는 갱신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갱신을 할 때는 이제 이게 모든 테이블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개의 테이블에 대한 갱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갱신을 하다 보니까 갱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큰 테이블에서 갱신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쪼개져 있는 테이블을 합해가는 과정, 그걸 이제 우리는 역정규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분해된 여러 릴레이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만드는 작업, 즉 낮은 정규형 형태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어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해지는 과정이, 자, 이렇게 합해지는 과정이 뭐가 있냐면 조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조인도 합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역정규형도 합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자, 테이블 간의 크기 차이가 크다. 그러면 이제 조인을 사용하는 게 더 좋고, 테이블의 크기가 비슷하다. 근데 자주 합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역정규화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뷰라는 것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망 좋은 곳에 올라가서 뷰가 좋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뷰는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본은 이 속에 있어요. 원본이 여기 있는데 원본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죠. 개인별 주민번호, 카드번호, 뭐 신용카드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월급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정보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었을 때 꼭 필요한 자료들만 이렇게 뽑은 거예요.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또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본 중에서 몇 개를 추려가지고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에서 유도된 가상적인 테이블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본은 딱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보조기억장치에 딱 저장이 되어 있다. 그거를 우리는 물리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 원본에서 뷰가 실행이 될 때 그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뷰는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뷰가 있다. 그럼 이 뷰에서 또 다른 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된 뷰가 또 다른 뷰의 정의의 기초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뷰는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SQL에 보면은 뭔가를 만들 때가 create죠. 테이블을 만들겠다 그러면 create 테이블이잖아요. 뷰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 create 뷰 해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뷰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유도되는 가상적인 테이블이다라는 거고요. 자, 뷰가 가지는 장점은 무엇보다도 무엇이냐. 필요한 데이터만 따로 정의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피가 작아졌죠.
그래서 관리가 용이하고 명령문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데이터 관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원본을 여러 사용자가 쓸 건데 나는 이런 식으로 뷰를 만들어줘. 자, 여기가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굉장히 부피가 크잖아요. 난 이런 식으로 뷰를 만들 거야. 난 이런 식으로 뷰를 만들 거야. 각각 목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데이터 관리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안이 유지가 돼요. 개인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사원번호 이런 것들은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다. 자,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은 삽입하고 삭제하고 갱신하는 연산에 제약이 있어요. 자유스럽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은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저에게 학생들 정보 중에서 이름과 국어와 영어와 수학 점수를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줬어요. A라는 뷰로서 만들어줬어요. 과학도 필요한데 과학은 추가해 주세요. 그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삭제를 해요. 삭제 후에 다시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변경하는 명령어가 무엇이었어요? 알터였죠. 구조를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뷰에서는 알터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뷰에 대한 특징을 살펴봤고요. 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뷰를 정의하는 게 뭐라 그랬죠? 크리에이트 뷰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뷰를 생성하려면 뷰에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뷰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고 그 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속성 이름이 있어야 되겠고 자, 셀렉트 문이죠. 특정한 테이블로부터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뷰를 만들어 주세요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본이 뭐냐면 고객 테이블이에요. 그 다음에 자, 주소가 광주시 원본 테이블 고객 테이블에서 주소가 광주시인 고객들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이제 만들어주고 뷰의 이름은 광주 고객으로 하고 싶다 그거예요. 크리에이트 뷰하고 뷰의 이름, 그 다음에 속성 이름, 그 다음에 어떻게 추출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고객이라는 테이블 select from where입니다. 자, select from where는 우리가 SQL 문에서 이제 살펴볼 거고 자, 고객이라는 테이블에서 주소가 광주시인 것들을 찾아서 성명과 전화번호를 이쪽에 뷰한테 넘겨주는 거죠. 뷰는 뷰에서 성명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광주 고객이라는 뷰를 만든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뷰를 만드는 거, 생성하는 거, 정의하는 거였고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뷰에서는 알터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삭제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야지 알트문을 이용해서 구조를 변경할 수는 없다. 자, 삭제하는 게 뭐죠? 드롭이잖아요. 그래서 드롭 뷰하고 뷰에 대한 이름을 적어주세요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리스틱과 캐시케이드가 있는데 리스틱은 다른 곳에 이 뷰를 해당된 뷰를 또 다른 뷰에서 이렇게 참조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리스트릭은 뭐냐면 삭제하는 거 취소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어쩔 때 취소해 주냐. 다른 뷰가 얘를 참조하고 있으면 뷰를 지우는 것을 취소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 캐시케이드는 게이츠 말고 뷰를 참조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해당된 뷰를 모두 삭제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때 뷰를 참조하는 다른 뷰 또 제약 조건 이런 것들도 모두 삭제를 하게 됩니다. 자, 리스팅과 캐시케이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주고 리는 뭔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삭제된 거를 취소할 때 말하는 거고 캐시케이드도 이제 종종 나오게 되고 자, 모두 삭제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드롭 삭제해 주세요 뷰. 자, 광주 고객 이렇게 했습니다. 광주 고객이라는 뷰를 삭제해 주세요가 되는 거죠.
리스트링은 뭐냐면 이 강주 고객이라는 뷰를 다른 뷰에서 참조하고 있다면 삭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템 카탈로그다 라고 있습니다. 카탈로그다 그러면 디지털 쪽에서 쓰는 카탈로그인데 우리가 종이에서 보면은 카탈로그 좀 주세요 그러죠. 우리가 이제 어떤 매장에 가서 여기서 판매하는 총체적인 내용 카탈로그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쪽에서는 이제 카탈로그다. 데이터베이스 이제 관리 시스템이죠. 스스로 생성해요. 다음에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특별한 테이블의 집합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 인간이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DBMS죠. DBMS가 스스로 생성되는 거예요. DBMS에 의해서 스스로 생성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종류를 보면 자, 어렵지 않아요. 첫 글자가 다 시스템 카탈로그의 약자 SYS가 들어가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영어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테이블이다. 그러면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다음 컬럼인데 우리가 이제 테이블에 보면은 이름하고 홍길동, 국어, 영어 뭐 90점, 80점, 70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요? 바로 컬럼이 되는 거죠. 컬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열이에요. 우린 열을 뭐라 그러죠? 속성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열에 대한 속성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는 테이블이고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는 이제 인덱스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이다 라는 거고요. 뷰죠. 네, 방금 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거. 자, 이건 잘 봐보세요. 탭 us예요. 테이블의 권한사항입니다. 네, 테이블에 대한 권한사항을 저장하는 거. 컬럼 us입니다. 열이죠. 각 속성, 열에 대한 권한사항을 저장하는 테이블. 다음에 depend죠. 기본 테이블과 뷰 사이의 종속관계를 저장하는 테이블이다. 그 다음에 users죠. 사용자에 대한 권한 등급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이다 라는 거고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네.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종류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살펴본다면 얘도요, 우리가 이제 검색은 가능하죠. 인간이 이제 이걸 볼 수는 있죠. 근데 이 시스템 카탈로그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죠. DBMS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을까요? 네, 수정이 안 됩니다. 검색할 때 쓰는 명령어가 뭐였죠? select였죠. 그러니까 select 문호를 이용해서 검색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인간이 수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카탈로그에 저장된 정보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메타데이터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탈로그들이 생성이 되면은 자료사전에 저장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카탈로그를 이제 자료사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료사전에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스템 카탈로그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 테이블이 있고, 뷰가 있고, 인덱스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패키지가 있고, 접근 권한이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카탈로그는 이제 시스템적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객체들에 대한 정의, 명세, 이러한 정보를 이제 수록한 시스템 테이블이다 라는 게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저장이 될까? 먼저 릴레이션에 관련된 정보로서는 어떤 게 저장이 될까? 릴레이션에 대한 이름, 네. 속성에 대한 내용, 속성에 대한 속성 이름,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타입, 또 릴레이션이 저장된 파일 이름, 파일 구조, 물리적인 위치, 또 인덱스에 대한 이름, 네. 여러 가지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생성자 이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인덱스에 관련된 이제 정보로서는 어떤 게 있을까? 인덱스에 대한 이름, 구조, 또 인덱스가 정의한 속성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비트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키에 대한 내용,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뷰에 관련된 정보로서는 이제 뷰의 이름에 대한 정의고요. 통계에 관한 정보로서는 릴레이션 카디널리티다. 각 릴레이션의 투풀수 이렇게 있으면 홍길동, 김길동 막 이게 있겠죠. 이게 몇 명이냐. 그게 이제 카디널리티가 되고요. 릴레이션에 대한 크기. 예, 크기는 릴레이션이 총 몇 페이지 차지하느냐. 페이지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인덱스 카디널리티. 인덱스에 대한 상이한 키값에 대한 수, 또 인덱스에 대한 높이, 각 트리 인덱스에 대한 레벨 수를 보여주는 거죠. 높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트리에서 맨 위를 1로 보는 거고, 그 다음은 레벨 2죠. 위 트리의 깊이는 그러면 2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높이는 바로 이런 레벨에 해당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에 대한 범위는 각 인덱스에 대한 최소, 또 최대, 키값을 말을 합니다. 이런 통계적인 정보가 있고요.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에 대한 계정, 패스워드, 사용자에 대한 권한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기타 이제 기본키, 외래키 이런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 또 성능 정보를 위한 저장 구조에 대한 맹세, 보안, 권한 보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